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문현답 시간에 함께 하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역시 아름다운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단골 게스트죠. 이번만 보면은 가족 아니었나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 자주 나오시기도 했는데, 자, 오늘 새해 아침 눈을 뜨실 분은 함께 하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김현용 연구원님 오셔서 그래도 뭐 엔터 쪽 얘기도 해주셨고 UAM 얘기도 해주셨고 막 그러셨거든요.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해줄지 되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 저 김현용 연구원님은 2024년 네. 뭐 계획하신 것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뭐 수월합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뭐 연초에 사실 저는 이제 뭐 좀 자료 같은 거를 하나 딱 써놓고 시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말보다는 연초에 보통 자료를 쓰는데 또 1월 8일자로 또 자료를 내고 또 바쁘게 세미나를 돌아다니고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세미나 가셔서 네. 어떤 얘기들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사실 작년까지 엔터가 워낙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장률 같은 것들 좀 점검을 해보니까 뭐 엔터도 나쁘진 않지만 네. 그보다 이제 올해는 인터넷 업종이나 게임 업종이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이제 그런 말씀을 위주로 좀 이제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김현용 연구원님이 가지고 오신 섹터는 어떤 쪽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도 혹시 뭐 엔터를 가져오셨나요? 오늘 엔터 아닙니다. 어느 쪽인가요?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네. 이제 뭐 미디어 쪽,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최근에 이제 웹툰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랑 웹툰 쪽 얘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네. 미디어라면 네. 드라마나 영화 이런 쪽인가요? 맞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들이나 영화 배급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영화 배급업보다는 드라마 제작사들이 아. 올해는 좀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올해는 좀 이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청룡의 해, 용처럼 날아오를 최고의 기대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탑3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룡의 해 2024년 용처럼 날아오를 최고의 기대주는 스튜디오 드래곤. 네. 이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은 저는 네. 이제 항상 보면은 드라마가 끝나면 이제 시작하거나 끝날 때쯤 이렇게 올라올 때 스크롤 올라올 때 나오는 것 중에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드라마 제작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열 회사인 이제 CJ ENM에서 운영하는 TVN 채널, TVN 채널에서 나오는 드라마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소한 기획하거나 또는 네. 기획 및 제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익숙하신 이제 회사가 되실 텐데 드라마 제작사들 사실 주가가 작년도에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제 OTT, 넷플릭스 쪽에서 드라마들이 많이 제작이 되다 보니까 TV 채널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이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담, 실제로 또 성장이 안 나오기도 네.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수는 조금 줄어들더라도 또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더라도 500억, 1000억짜리 드라마들이 최소한 올해 한 6편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아무래도 최대 제작사이다 보니까 그런 네. 대형 작품들로부터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K-드라마 중에서도 그런 초대형 작품이 한 6편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강점은 해외 프로젝트를 올해 이제 본격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미국 쪽 뭐 최대한 2편, 일본 쪽 1편, 그래서 한 3편 정도의 해외 프로젝트가 하반기에 가시화되는 부분들도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제 주장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작년에 네. OTT를 데뷔한 드라마 중 하나가, 그리고 좀 명대사 중 하나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연기 들어가나요? 자, 연기 들어갑니다.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멋지다, 연진아는 아니야. 잠깐만. 약간 제가 뭐 꽃을 하나 꽂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하고 넘기려고 그래요? 했는데 굳이 시키셔서. 저한테 넘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했습니다.
근데 통하지 않았는데 이 네. 더글로리의 매출 어느 정도였나요?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는 이제 개별 프로젝트의 매출 같은 것들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누적 조회수가 거의 6억 회 차까지 올라가면서 우와. 더글로리가 2023년도에 공개되었던 K 드라마들 중에서는 뭐 넷플릭스에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손에 꼽힐 정도의 그런 이제 조회수를 보여줬고요. 사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넷플릭스 대작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기대치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작년도에 꼭 더글로리 말고도 또 시장에서 많이 이제 기대를 했었던 무빙 같은 것들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됐었던 무빙 같은 그런 이제 드라마들이 나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2021년도만 하더라도 오징어 게임 하나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더글로리도 있고 무빙도 있고 좋은 작품들의 어떤 개수가 이제 늘어나는 엔터로 본다면은 소위 선수층이 두터워지는 네. 이제 그런 단계로 양질의 컨텐츠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히트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여쭐까요? CJ ENM 관련해 네. 주목할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웨이브와 TVN의 합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합병을 했을 때 혹시 지금의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이게 일단은 이제 저는 될 수 있다. 네, 될 수 있다라고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물론 합병을 하더라도 넷플릭스의 체급을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은 네. 한 70에서 80% 크기 국내 한정입니다. 국내 넷플릭스 한정으로 봤을 때 한 7할에서 8할 정도의 전력이 될 수가 있고 물론 투자하는 투자 비용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투자할 돈이 있느냐 관점에서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냈을 때 대항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예능에서만큼은 오리지널 예능의 어떤 뭐 양질의 컨텐츠들이 넷플릭스 대비 결코 꿀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OTT를 선택할 때 드라마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예능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오리지널 예능 쪽은 티빙 더하기 웨이브가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고 또 드라마에 있어서도 오리지널 드라마는 조금 약할 수 있지만 티빙 웨이브 합치게 되면은 국내 5대 채널을 모두 한 플랫폼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VOD요. 네. JTBC, TVN, 지상파 3사 이거를 다 한 플랫폼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질문은 박철순 매니저님이 하나만 해주시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사실 그 무빙이라든지 더글로리 저 네.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네네. 드라마 사랑하는데 네.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는 사실 안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작년에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네. 아무리 올해 이제 대작이 많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움직일까에 대한 의문증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결국은 드라마 제작사 같은 종목들은 이제 모멘텀을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3월 정도에 TVN 토일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라고 네. 이제 나오는데요. 예, 뭐 김수현 씨, 김지원 씨 주연의 이제 나름 대작 드라마인데 네. 사실 이제 이 눈물의 여왕 작가가 이제 박지은 작가이고 박지은 작가가 어떻게 보면은 그 크게 실패 없이 쭉 지금까지 네. 계속 큰 히트를 이제 계속 그려왔어요. 직전 라인업도 사랑의 불시착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네. 많았었던 TVN 드라마였고요. 그 작가의 차기작이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직접 제작하는 라인업이 곧 이제 3월 달에 방영을 하고요. 이런 모멘텀들이 있고 또 이제 여름 시즌 가게 되면은 스위트홈 시즌 3. 네. 물론 시즌 2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렸지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시즌 3 일단 4까지 간 드라마는 없어요. 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시즌 3나 4로 정착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드라마 제작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시즌제 드라마들을 끌고 가는 것 또한 이제 국내 최대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재조명이 되면서 네. 주가가 지금 뭐 5만 원도 깨졌죠. 예, 그래서 좀 바닥 잡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첫 번째 이렇게 들어보니까 청룡의 해처럼 용처럼 날아갈 두 번째 기대주가 더욱더 기대가 돼서 빠르게 알아보고 싶은데 네. 두 번째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열어주시죠.
자, 두 오. 번째는 바로 카카오입니다. 사실 2개월 전에도 나오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도 카카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네.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이고 바닥권이니까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성장성 봤을 때 어떤 모멘텀들이 있냐 3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모빌리티, 헬스케어, 그리고 엔터였는데 예. 올해도 이렇게 악재를 딛고 조금씩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가 이 성장성이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3가지의 모멘텀이 올해 또한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말씀드렸던 이제 3가지 모멘텀들이 착착 실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4만 원에서 지금 거의 한 6만 원 부근까지 주가가 다행히 반등을 해줬는데요. 일단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연초에 1월 6일 지난주였죠. 네. 보시면 1월 6일부터 카카오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게 이제 일본 TV 애니메이션으로 각색이 돼서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두 편씩 이제 나오고 있고 이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동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웹툰 IP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엔터 컨텐츠 사업 전체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법인에서 나타난 1월 달의 모멘텀이고 또 하나 있는 게 헬스케어 2월 1일자로 초개인화 혈당 관리 서비스인 파스타라는 이름의 앱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네. 국내 식약청 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완료된 상황이라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가 계속 신사업들을 확장해 가면서 먹거리들을 만들어 왔는데 또 어떤 뭐 카카오답게 또 플랫폼에서는 워낙 절대적인 입지를 보유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헬스케어까지도 확장이 되면서 또 하나의 이익 창출 어떻게 보면 소스 출처를 만들어낸다라는 점에서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쪽은 조금 이제 긴 호흡에서 봐야 되는 이야기인데 작년도에도 지금 4분기 호실적 매출 측면에서는 지금 괜찮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쪽하고 또 특히 주차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가 말씀드린 3가지 포인트들이 올 초부터 좀 잘 실현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그럼 지금 이제 6만 원까지 왔는데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때 살 걸, 4만 원일 때 살 걸. 항상 그 생각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6만 원이라는 주가 자체도 언택트 수의 2021년 고점 17만 원 대비로 보면은 여전히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좋아질 부분,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이 추가되는 부분을 감안해 보면은 일단 한 8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사법 리스크 같은 기존에 있었던 악재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서 좋은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조금 뭐 걱정되는 요인들은 없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법 리스크를 또 업데이트를 안 드릴 수가 없는 네.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일단 장기적으로 가는 그림인데 뭐 SM을 다시 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또 얘기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예.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빠르게 글로벌화 시키고 그리고 추후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사법 리스크 때문에 IPO 자체는 조금 지연이 되는 그림이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IPO를 가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뭐 그 외에 본다면은 지금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뭐 리스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엔터 사업과 관련된 SM 뭐 재매각 이슈 이런 것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광고 경기가 지난 4분기가 최성수기인데요. 최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파르게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카카오의 이익에서는 거의 80% 이상이 광고 쪽 그리고 선물하기 쪽 이쪽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익이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광고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들리면은 조금 카카오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광고 경기에 민감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SM 엔터의 재매각 이슈나 또는 카카오 뱅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양벌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뭐 사법당국의 판단이니까요. 이 부분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또 리스크는 꼭 참고를 하시면서 그렇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시는 게 좋은 만큼 꼭 이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카카오 하니까 생각나는 기업이 있는데 저희 네. 대망의 마지막 종목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망의 종목 바로 네이버입니다. 올해 최고의 예. 기대주 마지막 종목 네이버인데 트위치 한국에서 철수된다라는 소식 덕분에 네이버 주가가 맞아요. 쭉 올라왔는데 네, 맞습니다. 네이버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이버는 이제 복수 플랫폼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앱이 있고 금융 쪽을 이제 네이버 페이 쪽에 증권, 부동산, 간편 결제, 뭐 대출 주선 다 넣었어요. 그래서 금융 통합 앱이 있고 말씀하셨던 그런 치지직 네. 같이 이제 게임 스트리밍 쪽, 컨텐츠 쪽은 게임 스트리밍 쪽에 치지직이 있고 또 인터넷 라디오 쪽에 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수의 플랫폼 전략을 가져가면서 각각에서 트래픽을 늘려서 결국은 수익화하겠다. 이런 방향성으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또 이제 카카오와는 좀 원래도 이제 출발점이 달랐고 길이 다르다 보니까 뭐 큰 리스크도 없고 네. 또 반면에 또 크게 모멘텀이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좋게 볼 수 있는, 꾸준히 모아가면서 꾸준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이제 네이버이고요. 네. 사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강점은 AI와 실적입니다. 네, 그래서 AI 쪽을 우리나라에서 뭐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잘하고 있고요. 자체 거대 언어 모델도 있고 그게 이제 하이퍼클로바 X죠. 작년 여름에 공개됐었던 그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해서 AI 검색 서비스 Q 네. 를 이미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그 Q를 지금은 PC 버전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대중분들이 좀 많이 쓰시려면 아무래도 모바일 쪽에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검색 쪽에서도 Q가 도입이 상반기 중에 될 네. 예정인데 그런 것들이 되면서 AI 쪽에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아마도 국내 최초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하나 이제 실적 측면입니다. 4분기 때 뭐 광고가 생각보다 회복세가 더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검색 시장 네. 이쪽을 꽉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커머스 쪽이 사실은 이제 뭐 수수료를 일부 인상한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믹스가 좋아지면서 뭐 여행 예약 쪽이나 수수료율이 더 높은 쪽의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이제 커머스 쪽도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컨텐츠 쪽은 네이버 웹툰 잘 아시는 네이버 웹툰 쪽도 하반기부터 이제 미국 상장을 준비하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수익성 관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사업 부분이 웹툰 쪽이 아직은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손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아 네이버는 실적이 좋구나.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어떤 대표 인터넷 기업으로서 네이버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네이버부터는 상장하게 되는데 네. 네. 굳이 왜 미국에서 상장을 하냐? 네. 그것도 궁금해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일단은 네이버 그 지배 구조를 보시면은 네. 웹툰 법인에 대해서 본사를 미국 법인으로 한 2, 3년 전에 지배 구조를 싹 바꿨어요. 네이버 웹툰의 사업이 시작된 건 2004년경이고 네. 그때는 한국 법인인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 웹툰을 총괄하는 헤드쿼터 본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웹툰의 본사를 한 2년, 3년 전쯤에 미국 법인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고 네. 그 미국 웹툰 법인 밑에 일본, 한국 등등 이렇게 이제 구조화가 돼 있습니다. 즉 네이버 웹툰의 본사가 미국이에요. 미국 법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일단은 당위적으로 상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네이버 웹툰은 아무래도 카카오 웹툰보다 먼저 글로벌화가 됐기 때문에 트래픽에 그러니까 뭐 월간 활성 이용자 수의 한 그래도 15%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미국 시장에서 상장할 만한 여력이 충분히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쿠팡 케이스에서 보듯이 미국 시장에서 상장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그 기대감, 이 소위 말하는 PER 같은 이 멀티플을 주가 수익 배수를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사실은 더 제값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네. 자기 자회사들에 대해서 더 높은 값을 쳐줄 수 있는 시장인 미국 시장에 또 그럴 만한 여건이 되니까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네. 쿠팡에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미국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시점도 있잖아요. 뭐 아마존이랑 다른 플랫폼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한국에서 상장하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시점도 있는데. 뭐 저는 미국에서 상장을 해서 쿠팡이 조금 더 이제 그 주가 측면에서는 처음 이제 공모가가 훨씬 더 우호적으로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 보통 그 이커머스 업체들은 거래액 대비 배수로 많이 보는데 그때 당시 아시아 쪽에 있는 업체들보다는 아마존에 가까운 숫자로, 그러니까 아마존은 뭐 미국 기업이고 워낙 글로벌 1위니까 더 높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그 주가 수익 배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쿠팡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또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럴 것 같아요. 쿠팡도 미국물 먹었으니까 우리도 미국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에게 내피셜이고 사실 또 네이버 하면은 작년에 이슈 중에 하나가 하이퍼 클로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좀 쏙 들어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이퍼클로바 X라는 것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그 AI를 구현하기 위한 복잡한 어떤 프로그래밍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일반 우리 커스터머들이 B2C라고 했을 때 그 C에 해당하는 일반 대중이 친숙하게 뭔가를 사용하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네. 그 하이퍼클로바 X가 탑재돼서 우리가 이제 PC에서 아직은 PC밖에 안 되지만 네. Q라는 검색 서비스, 대화형 검색이죠. 예, 내가 이제 러닝을 최근에 시작했는데 신기 편한 스니커즈 하나 추천해줘. 오. 이러면 이제 밑에 이제 답글이 쭉 달리는 거죠. 예, 엔모사에 뭐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대화형 검색이 지금 PC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하이퍼클로바 X가 나왔기 때문에 네.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퍼클로바 X라고 이제 막 뉴스화가 되진 않더라도 네. 뭐 검색 AI 검색 Q나 또는 이제 새로운 다른 서비스들이 이제 나올 때 AI 기반 서비스들이 솔루션들이 출시될 때 이게 하이퍼클로바 X가 적용된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또 네이버 하면 이제 네이버 웹툰 아까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혹시 아까도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네이버 웹툰에서 또 이게 드라마나 영화 할 작품들이 좀 계속해서 좀 줄 서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스위트홈 같은 것도 네이버 웹툰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네이버 웹툰 원작이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시즌 제로 가는 뭐 그 뭐죠?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 영화. 네, 시즌 2를 지금 준비 중에 있죠. 그것도. 네이버 웹툰입니다. 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K-드라마 시장이 연간 100편 시장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15편 정도는 네이버 웹툰 원작입니다. 야. 저 지금 솔깃했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수혜주는 어느 기업이 가장 유명하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네이버 웹툰이 하반기 미국 상장을 추진하게 되면 네.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두루두루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키다리 스튜디오나 미스터블루나 뭐 쭉쭉 있을 텐데 네. DNC 미디어나 이런데 아무래도 와이랩 같은 종목이 와이랩 같은 종목이 이제 네이버 웹툰과 관련해서 네이버 웹툰의 일부 유니버스를 담당하는 컨텐츠를 공급하는 주축이다 보니까 뭐 와이랩, 카카오 계열에는 뭐 DNC 미디어 이런 이제 웹툰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상승과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네. 지금까지 말하신 미디어 작품들 중에 네. 혹시 기대되는 작품 있으시다면? 이것도 궁금해. 미디어 작품이라 하시면 이제 드라마나 뭐 네, 영화든 네, 뭐든. 네. 네. 사실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파친코 시즌 2. 파친코 네. 시즌. 애플 TV에서 잊고 있었어. 네. 파친코. 네, 파친코. 네. 네, 그거 시즌 2가 이제 상반기에 가장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일 네. 것 같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말쯤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오죠. 너무 야, 기대돼요. 너무 대박이다. 너무 기대돼요. 네. 저는. 근데 오징어 게임이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영어 드라마랑 외국어 드라마 다 포함해서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모든 드라마 중에 와. 시청률 1위입니다. 와. 그러니까 K 드라마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번 시즌 2 그리고 네. 배우들도 엄청 라인업이 맞아요. 화려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대거 투입이 됐고 그래서 제작비도 시즌 1이 이제 언론에 공개된 바로는 300억이 채 안 되는 네. 제작비 총 제작비로 제작을 한 거거든요. 엄청난 매출을 일으킨 거죠. 효율이 뭐 근데 이제 시즌 2는
또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지금 총 제작비 1,000억 이야. 얘기가 되고 있어서 두 배가 넘었어. 맞습니다. 이야. 이게- 세 배? 네. 3배 이상이다. 이거 하면 재밌어요.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가 오징어라고 생각하면 손 드세요. 손을 안 들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잖아요. 오징어 손을 들어야 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예. 오징어 게임 저도 되게 궁금한데 혹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어떤 스토리 전개 같은 거 들으신 거 있나요? 시즌 2요? 예. 전혀 모릅니다. 아, 비밀로 돼 있구나. 전혀 알 수가 없고 예. 특히나 또 제작사가 상장 회사가 아니다 네. 보니까 네. 뭐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방금 제가 한 거 어떨까요? 오징어 게임 안 들었어. 너 오징어잖아. 빵! 이걸로 네. 가면 망하겠죠. 그러면. 근데 비공개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 아무도 네.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얘기하신 것 중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 네.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봤는데 요 세 개 중에 네. 1위 기업이라고 네이버가 무조건 좋을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만약에 투자적인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네. 어떤 기업부터 딱 거기서 또 시세차익 나고 옮기고 이런 식이 그걸 다 접근 방법이 좋을까요? 그걸 다 맞출 그게 수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맞출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은 네. 진도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일단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제 저는 현 시점에서는 이제 카카오, 현 시점에서는 카카오랑 상반기 카카오. 카카오랑 스튜디오 드래곤. 네. 그래서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자금에서 뭐 사실 한 종목만 사는 건 좋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카카오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카카오 7, 스튜디오 드래곤 3 이런 느낌이고요. 그런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고 네. 하반기로 가게 됐을 때는 상반기 말 뭐 6월, 7월 무더운 여름 시즌 휴가 갔다 오시고 하면은 네. 이제 카카오를 조금 줄여서 네이버를 가볼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뭐 유지하시거나 네. 비중을 조금 늘리실 수는 있어요. 카카오를 줄여서 네이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가장 유망한 이유가 모두 세 개가 모멘텀이 크지만 네.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건 저평가는 아니고. 아니지만 네. 모멘텀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는 게 이 2월 1일에 출시되는 파스타. 이름도 쏙쏙 바뀌잖아요. 파스타? 네. 오. 혈당 관리인데 아. 이게 아무래도 지금 당뇨이신 분들도 당연히 그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만 당뇨 전 단계에 들어간 전당뇨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워낙 우리 5천만 인구에서 2천만 명이 전당뇨 또는 아이고. 당뇨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율이. 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월 1, 2만 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월 한 5, 6만 원 정도의 서비스가 형성이 이미 그런 류의 비슷한 헬스케어 서비스들에 대해서 월 그렇게 5, 6만 원까지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곳이 이제 미국이고요. 네. 우리는 뭐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그런 혈당 관리를 이 패치만 붙이고 있으면 24시간 연속된 데이터를 제가 받아볼 수 있고 이야. 또 음식 그 식이요법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당뇨 관리할 때 예. 음식 사진만 딱 찍으면은 네. 칼로리가 얼마인지랑 혈당이 얼마인 이게 이제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나의 스트레스 지수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잘못되어 있는지 또는 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야. 이런 처방까지 기초적인 솔루션까지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신사업들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는 거죠, 카카오가. 근데 이번 헬스케어 사업은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카오 헬스케어가 정말로 보급이 많이 되면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음식 관련주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찍어보고 혈당 높아, 안 돼. 칼로리 높아, 그러면 못 먹어. 아니,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 하나가 네. 커지면 또 한쪽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사진만 딱 찍으면 바로 그러니까요. 나오고. 근데 이제 카카오가 이런 앱 플랫폼 사업 예. 도가 텄지 않습니까? 예. 이미 슈퍼앱인 카카오톡이 있고 이런 이제 플랫폼 사업들 워낙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카카오가 혼자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헬스케어 안 해본 애들인데 믿음이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그 혈당 그 측정 기기 제조업체인 덱스콤이라는 네. 미국에서 제일 큰 기업입니다. 데스콤. 그래서 이 덱스콤 상장도 되어 있고요. 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덱스콤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카카오는 카카오가 잘하는 앱 관리,
이 덱스콤은 자기들이 잘 아는 기기 공급 이게 이제 결합이 된 형태여서 조금 더 빠르게 시장에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우리 김현용 연구원님이 나와주셔서 세 개의 업체를 얘기해 주시면서 기업을 얘기해 주면서 그 안에 또 세세한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잘만 선택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쓰면은 올해 또 계좌가 좀 빨간색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나오셔서 정말로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가족 같은 분 우리 김현용 연구원님 보내드리면서 우문현답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